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 주요 섹터 등을 알아가는 시간인데 이것이 모이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이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종목 하나하나를 보는 게 쌓이면 시장에 약 2,000개의 종목 다를 알진 못해도 웬만한 한국 증시의 주요 종목들은 거의 다루게 됩니다. 쌓이는 시간의 힘은 절대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이나 이미지 첨부보다는 영상이 전달력이 좋고 만드는 것도 더 간편하기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9월 19일 시장 마감 특징주, 관심주 뽑아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매도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고, 체감상 느끼기에는 조금 급락이라던가 하락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금요일에 출금을 하려면, 추석 전에 출금을 하려면 수요일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매도를 하거나 혹은 시간 외 종가 6시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나 기타 종목들을 한번 돌려보시면 종가에 좀 하락을 많이 해준다거나 3시 이후에 그때쯤에 하락을 많이 해준다거나 혹은 시간 외 종가 6시에 하락을 해주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보임으로써 그런 경향을 보여줬죠. 그게 개인들의 매물이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완전 한쪽으로만 움직이지는 않고 보통 기관과 외인이 수급 움직임이 좀 한쪽 방향으로 쏠리면서 지수를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짜잘한 거래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장 지수에는 영향을 별로 안 줘도 오늘 같은 경우에 차익 매물 많이 나오면서 체감상으로는 저희가 뭐 평소 다루는 뭐 급등주라던가 혹은 힘이 강한 주식, 혹은 거래량이 많이 살아있는 주식, 혹은 테마주들, 뭐 대북주들, 제약 바이오주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랬고요. 지금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의 주식 투자 경험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일반적인 원리 원칙으로 봤을 때도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일단 오늘은 수요일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좀 추석 이후를 대비하는 시장 흐름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어떤 추석 전략 같은 경우에 관해서는 팬 서비스 게시판에 글을 짧게나마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동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코멘트 드렸고요. 그 종목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ST큐브 보기 전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금융당국에서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할 것이냐, 그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재무제표 회계 처리할 때 플러스가 되는 재산으로 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되는 어떤 비용, 부정적인 걸로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거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주식들이 많고, 그냥 아예 신약 개발에 몰빵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는 그런 회계 처리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오늘 뉴스를 보시면은 그 자산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는 단계와 기준을 이제 마련했다라는 건데, 그런 소식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ST큐브랑 그 KPX 생명과학 요 두 가지가 올라줬고요. 사실 크게 오른 부분은 요 두 가지인데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연관을 줄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딱 지금 지침이 나온 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반응을 내줄 수 있지만 애초부터 좀 많이 움직이긴 했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처리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나 굉장한 어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ST큐브랑 KPX 생명과 올라줄 정도는 됐었고, 그리고 ST큐브가 상한가로 마감될 정도의 수급이나 이슈 정도는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상승 명분은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ST 큐브가 강한 모멘텀 재료를 가지고 강한 모멘텀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어떤 일봉 차트도 매물대를 뚫어주고 신고가를 만들어 주는 모습, 그리고 분봉도 어느 정도 매수 물량을 쌓아가면서 매수 세력이 이 매물을 먹으면서 올라가는 모습, 상한가에서 어떤 매물을 기존의 매물을 청소해주는 모습도 좋고요. 악성 매물은 없습니다. 신고가가 좋은 이유가 악성 매물이 없기 때문에 위가 뚫려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어떤 저항 받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분봉을 봐가면서 좋은 매수 타점이나 기회가 나오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KPX 생명과학에 굳이 신경을 쓰기보다는 악성 매물도 있고 그리고 상승세도 좀 약했죠. 그래서 어떤 이 테마 관련해서 어떤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관련 테마 관련해서,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강세를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할 때 ST 큐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ST 큐브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주에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성 미생물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는데,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 좀 움직임이 있다가 차트를 만들어주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좀 저번에도 설명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움직임 자체가 좀 특정 매수 세력이 많이 연관을 하는 작전주의 느낌이 좀 많이 나고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작전을 하기에도 괜찮아 보이고 여러가지 이슈랑 많이 결부시키는 모습이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도 결부시켰다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양 공동선언문 관련해서 거기서 뭐 보건의료, 뭐 질병, 방역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대성미생물이 수혜다라는 어떤 게 있는데, 좀 갑자기 확 오르는 모습도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빼주는 모습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 대금이 터지는데, 여기서도 이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매집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저번에.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나오지 못했고, 이 거래량과 거의 비슷한 거래량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거래량을 쌓고 모으는데 그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을 것이냐. 근데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죠, 고점에서. 그러니까 딱히 고점에서 굉장히 거래량이 터진 게 없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예전보다는. 그래서 어떤 작전주의 성격을 띠는 것 같고, 매집이나 이런 거래량 모아가는 게 사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뭐 빠른 경우에는 바로바로 나오기도 하지만, 길게 가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차트, 어떤 매집 차트를 만들어주고 작전 차트를 만들어주면서 한 1년 뒤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이나 작전주 같은 경우는 또 단기적이나 중기적인 이슈가 어떤 움직임을 쉽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 어떤 매집으로 뒤통수를 치고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급등으로 상한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좀 다소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 따라가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해성옵틱스인데요. 일단은 관심주로 넣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올 때도 계속 유심하게 봤었었는데, 어떤 조금 차트를 애매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거래하기에도 괜찮다, 단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고 추세를 이루면서 이제 가다가 오늘도 좀 희한한 모습으로 좀 이례적인 위치, 기술적 위치를 만들어주면서 오늘 분봉 차트도 굉장히 이상하죠. 네, 이상하게 만들어주는데, 일단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 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약간 중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 보면서 흐름을 지켜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 이유 자체는 어떤 동아 ST라는 회사랑 국내 최초로 미세관절경이라는 것을 개발했다고 이제 뉴스가 떠 있는데요. 그래서 뉴스가 부각되고 지금 적자 종목인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지금 그런 적자라던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많이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도 조금 반영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주식을 볼 때 적자든 흑자든 뭐 재료를 보든 그럴 때 이미 반영이 되었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매집이 많이 되는 모습은 좀 긍정적인데요. 그래서 관심주로 놓고
보면은 또 공부도 될 것 같고 수익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성옵틱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녹스 그 해성옵틱스와 마찬가지로 기술주로서 올랐는데 OLED 관련해 가지고 원래부터 OLED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좀 반드시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가 7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공개 추천주를 드리면서 어떤 기술주에 관련해서 거래를 할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반도체라던가 뭐 IT라던가 기술주에 대해서 거래를 할 필요는 많이 없었는데 2015년, 2016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술주가 거의 시장에서 빠질 수 없을 정도에,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그랬죠. 작년 봄 정도 이제 한창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고 그럴 때까지만 해도 또 기술주가 굉장히 큰 수익을 많이 안겨줬거든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와 남북경협 관련주로 수급이 쏠리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몇 년 동안 계속 올랐던 어떤 첨단 기술주들이 조정을 심하게 맛보면서 많이 조정됐죠. 지금 이녹스 같은 경우는 7월 이때 이제 기업 합병 분할하면서 좀 변동성이 컸다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을 넘게 쉬었으니까 많이 쉰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상당히 감소하면서 바닥을 만들어준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되어 주는 모습이고, 어떤 역배열을 뚫어내는 그런 기술적인 추세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 좋은 거는 너무 상한가를 한 방에 가버렸다는 거. 이녹스가 좀 지금 어떤 다양한 주식들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데요 하다 보면 이녹스는 원래 품절주로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OLED 관련한 기술주로서도 그게 있지만 이때 특히 변동성이 있었을 때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품절주로서 또 움직였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녹스가 평소에 거래량이 적고 보시면 엄청 적죠. 그래서 품절주로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오늘 급격한 상승도 좀 그런 맥락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장이 안 좋으면 품절주가 또 잘 움직인다고 또 일반적인 원리 원칙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녹스 오늘 그렇게 또 한 가지 교훈을 주는 모습입니다. 이녹스도 해성옵틱스처럼 같이 보면서 지금 바닥 탈피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지 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여러 번 언급드렸던 액트도 OLED 관련주인데 이녹스랑 좀 같이 수급을 받아서 오늘 상승해주는 모습인데, 사실 OLED 관련주로 해가지고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었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해덕파워웨이 저번에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액면 분할 관련해서 거래 활성화, 그러니까 주식을 쪼개서 가치는 똑같지만,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이랑 500원짜리 두 개랑 가치는 똑같죠. 금액은 똑같잖아요. 근데 500원짜리 두 개가 있으면 어떤 더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게 액면 분할이라고 말씀드렸고, 잠깐 복습 드렸고, 관련해서 그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샀으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이쯤에서만 팔아도 어떤 충분히 좋은 거래, 고점 거래가 될 수 고점 매도한 거래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파는 그런 게 또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복습을 해보자면은 이제 거래량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거래량이 적어지는 단봉, 그러니까 양단봉이 좋은데 어차피 단봉 자체는 이게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양단봉이 아니라 음단봉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양단봉이 더 좋기는 합니다. 보통 더 확률이 높고 더 좋긴 한데 실제로 거래를 해보면 음단봉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떤 거래량이 최소가 됐을 때, 이게 지금 만약에 실시간이었다면 더 떨어질지 오를지 이런 거 좀 알기 힘들죠. 근데 어떤 거래량을 참고를 하고 어떤 거래량이 감소한 음단봉 혹은 뭐 양단봉 기억을 하시면 매수 타점을 잡을 때 훨씬 스마트하게 잡으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요령, 노하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퓨전 데이터는 가상화폐 관련이나 어떤 해킹 관련, 뭐 인터넷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는 고 움직이는 회사인데, 좀 보시다시피 좀 변동성이 크고 윗꼬리를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떤 거래량이 뜨면서 올라줬지만 평소 거래량이 아주 적은 주식이고, 조금 어떤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거래를 하기에는
조금 주식 특성 자체가 좀 힘든 주식이죠. 지금 이때 올랐던 거는 가상화폐 때문에 좀 꾸역꾸역 오른 거고, 평소에는 좀 오르기가 힘든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는, 지금 8,000원대 박스권을 벗어나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죠. 이때는 가상화폐 때문이었으니까, 가상화폐는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으니까 그랬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 이런 주식이 있다 정도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청보산업 오늘 괜찮은 모습 보여준 주식인데요. 청보산업은 평양 공동선언문 관련해서 역시나 오늘 아까 대성미생물 말씀드렸죠. 근데 청보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SOC, 그 사회 기반 시설, 뭐 건설 기계, 뭐 이런 거,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움직여주는 주식인데, 전통적인 대북주는 아니죠. 지금 전통적인 대북주였다면 4월 말에 그 남북 정상회담, 그때 판문점에서 만나서 악수했을 때, 그때가 이제 큰 움직임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했죠. 지금 좀 후발적인 모습으로 움직이는 모습. 뭐 대성미생물도 그렇고 청보산업도 그렇고 대북주가 그래도 움직여 준다는 것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집단적으로 모두 같이 움직여주지 않고 일부만 움직여준다는 게 어찌 보면 또 수급이 부족하다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 둘 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어떤 지금 평양 정상회담이 끝나고 김정은의 서울 방문이라던가 혹은 미국의 반응, 그리고 11월 미국 선거,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대북주의 비중을 너무 높이게 되면 다른 주식에 대한 어떤 수익 기회가 박탈될 수가 있고, 혹은 너무 대북주의 비중이 높다 보면 너무 거기에만 신경이 쓰여서 어떤 다른 생각을 못하고 편협한 사고를 가질 수가 있고요. 위험성도 높아지고요. 몰빵을 해놓으면은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손절에 손이 가는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쉽게 해서도 안 되고 못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그 지점이 넘어가면은 혹은 추세를 잃으면 내가 생각했던 흐름이 안 나온다,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된다 싶을 때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흐름을 자꾸 상상하려 하지 마세요. 이게 뭐 다시 오를 수도 있고 뭐 다시 오를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냥 계속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모릅니다만, 애초에 내가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계획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웠을 때 내 계산 하에 이 주식의 흐름을 판단했을 때 거기까지는 가격이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격을 안 가면,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일단 그냥 시간을 들이는 이제 인내심으로 보유를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허나 내 계산과 전혀 벗어난 그런 가격대를 터치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 예측이 어떤 내가 예측한 것과 실제적인 시장의 흐름이 약간 맞지 않다는 뜻이죠. 어느 정도 핀트가 어긋났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비록 손실이 있더라도 이 손실이 뭐 어떤 항상 손절을 할 때는 너무 돈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식을 할 때 돈을 벌기도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 기회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손실이 난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결단을 못 내리게 되면 그런 돈을 벌 기회조차도 박탈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손절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계좌의 비중이 너무 높거나 혹은 마인드가 잡히지 않고 자꾸 흔들리게 되면은 그 어떤 주식의 흐름이라던가 주식이 요동치고 잔파도가 생기죠. 항상 뭐 분봉으로만 봐도 잔파도가 계속 생기고, 그걸 보고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애초에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런 손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선을 명확히 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혹은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그냥 또 그냥 막연한 리스크 관리로,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중요하지만 그냥 스스로에게 합리화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하는 거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미 감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손절이라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나의 계획, 이성적인 계획과 내가 냉정하고 감정적이지 않느냐,
혹은 내가 감정적이느냐, 그걸 통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사실 경험이 쌓이면서 그게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 많이 듣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고 마인드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죠. 솔직히 자꾸 얘기 듣고 배우고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하나라도 더 얻어가시라고, 손절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초보분들이 많길래 또 뭐 다양한 내용 또 다뤄드릴게요 나중에. 아이디스 하도 언급해서 지겹죠. 한 이때도 언급을 드렸었고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추세가 강하고 어떤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게 얼마나 좋은지를 어떤 증거로서 보여주죠. 저야 하도 많이 봤지만 이제 또 못 보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지금 이때쯤만 해도 몰랐는데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뚫어주니까 이거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뭐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어떤 지지선을 이탈하고 바닥을 파는 주식보다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이런 차트가 더 불안해 보이지만 항상 더 좋고, 어떤 저항과 매물이 없는 그런 주식이 잘 간다. 물론 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주식들이 이렇게 갈 만한 특정한 주식들이 있는 거고, 또 그만큼 갈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기술적인 그런 내용, 그리고 이런 걸 봄으로써 본인이 또 지평이 넓어지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이디스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GMP는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올랐는데 지금 10%인데 조금 뭐 굉장하게 뭐 같이 움직여준 것도 아니고 단독적으로 조금 변칙적인 움직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특징주 보면서 관심주도 뽑아보고 했습니다. 뭐 모든 관심주가 직접적인 거래로 이어질 필요는 없고요. 뭐 어느 정도 본인이 연습도 하고 또 중급자, 본인이 좀 중급자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연습도 하고 그러고 싶으시면 그래도 관심주를 좀 눈여겨보고 거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걸로 거를 이제 좀 드리기 위해서 좀 관심주를 보는 게 있고, 그리고 관심주를 뽑아두고 나중에 추천주나 뭐 거래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또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짚어주는 거죠. 그래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매매하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뭐 평생 주식 카페나 혹은 뭐 다른 인터넷에 있는 다른 어떤 무책임한 사람들 보면은 그냥 종목이랑 뭐 잘 줘봤자 매수 가격 정도 던져주죠. 그냥 기간, 시간, 주식 투자에 있어서 보유 기간이나 그런 시간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런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안 주고 매도 가격도 안 주고 뭐 그냥 뭐 종목이랑 그냥 던져주죠. 그 매수 가격 던져주면 그나마 다행이고, 근데 매수 가격도 안 던져주고 종목만 던져주고 뭐 나중에 오르면은 뭐 올랐다고 광고를 하고,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게 눈속임이 굉장히 심합니다. 보통 어느 정도 이제 깨어있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충 언급했는데 나중에 그게 부각되면 그게 굉장히 속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식 카페에도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좀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오늘도 어떤 댓글이나 그런 게시글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던데, 어떤 추천자가 뭐 다른 추천자가 무책임하게 종목만 던져줬다. 물론 본인이 어느 정도 중급자 이상이고, 솔직히 중급자도 아니에요. 솔직히 어느 정도 고급자 정도는 돼야 솔직히 종목만 던져주는 거를 리스크 컨트롤을 잘 하면서 매매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급자까지도 사실 중급자도 한 그래도 매수 가격이랑 종목명 정도까지는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괜찮게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 보유 기간, 매도 가격까지 다 던져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고 뭐 어떤 변칙적인 거래를 통해서 본인이 또 실력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좀 해줘야 하는데, 그래야 실질적인 어떤 경험을 쌓으면서 실력을 늘리고 평생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죠.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저도 당연히 주식을 사랑하고 계속 주식하면서 돈 벌고 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어떤 본인이 배워가는 과정들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죠. 그런 초보들이 많이 있는, 굳이 제가 평생 주식 카페를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인터넷 상에서 보면은 좀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하고 이제 초보분들이 그냥 그저 따라갔다가 힘들어하고 물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항상 성실하게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교육받고 경험을 많이 쌓고 그게 진짜 가장 최선입니다. 진짜 대박은 절대 없어요. 한 번 잘 먹는다고 해도 저도 제 주변 이제 강의는 끝났습니다. 강의는 끝났는데 좀 어떤 좋은 말씀, 어찌 보면 수다지만 좋은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어떤 종목을 구체적으로 종목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 친구도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크게 먹었어요. 정말 크게 주식을 몰빵을 했어요. 자기 자산을 몰빵을 해서 크게 먹었는데 사실 저처럼 이제 열심히 주식을 하고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사람들은 한 방에 막 몇 배를 먹거나 혹은 몇백 퍼센트를 먹는 경우를 보면은 물론 분산 투자를 해도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정직하게 제대로 된 투자를 이어나가도 지금은 그런 게 많이 별로 안 보이지만 저번 일진 머티리얼즈 제가 강의를 드렸듯이 어떤 대세 상승이 나올 시기에는 본인만 인내심이 있으면 100% 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세 자릿수 수익률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은 평소에는 이렇게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렇게 많이 먹을 일은 잘 없습니다. 솔직히 많이 먹어도 수십 퍼센트 정도 뭐 제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먹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상반기에. 근데 그 막 한 번에 막 몇백 퍼센트를 먹으면 솔직히 저도 힘이 빠집니다. 그 심리적으로 영향을 조금 받긴 하죠. 그래도 뭐 제가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심리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영향을 받죠. 근데 그 친구가 주식 고수일까요, 초보일까요? 당연히 초보겠죠. 고수라면 몰빵을 안 하겠죠. 그냥 자기 실력 믿고 평생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하지. 한 방에 몰빵해서 대박 나고 나는 주식 안 할 거야.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100 중에 99명은 초보겠죠, 당연히. 초심자거나. 근데 그 친구가 한번 그런 식으로 맛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주식에다가 이제 또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해줘도 어차피 그때쯤이면 안 먹힙니다. 그래서 어떤 고수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초보 때 차라리 많이 아프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깨지는 게 낫다. 왜냐면 그래야 시장을 알고 나중에 내가 투자 자금이 커지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한 투자가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잘 풀려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뇌리에 딱 박혀져 버리고 사람의 뇌를 자기 자신의 뇌를 너무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뭐 제가 뭐 고소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그 친구한테 경고를 제대로 해주지도 못했고 뭐 그 친구를 싫어할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솔직히 걱정은 좀 됐죠.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으나 뭐 그런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뭐 대충 조금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이미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이미 세뇌가 돼버렸죠. 그런 대박에 어떤 카지노의 마약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조심성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뭐 종목명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또 다른 종목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면 안 되는 그 종목을 샀는데 최근에 그 어떤 종목 그 친구가 샀던 종목을 확인을 해보니까 한 70, 마이너스 70%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착잡하죠. 그래서 보통 고수분들이나 시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한 방에 얻은 사람들은 오히려 한 방에 잃는 경우가 많고 어떤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진리를 찾아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돈을 잃는 경우 뭐 손실을 보는 경우는 뭐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뭐 누가 손실을 나고 누가 손실이 안 났다는 거를 뭐 차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손실이 날 거면 그렇게 큰 수익을 내고 나서 엄청나게 그거보다 더 큰 손실을 맛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손실이 나더라도 또 이것도 한번 더 해보고 또 거래를 해보고 경험을 쌓아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의 실력을 늘리는 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익이 꾸준히 나고 이제 감이 왔다. 근데 정말 그럴 때가 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딱 눈이 뜨이고 감이 오는 때가 있어요. 확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영어 듣기를 하다 보면 귀가 뚫리는 때가 있듯이.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더 이상 안 무서워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이 더 이상 안 무서워지고 그냥 차분해지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근데 그럴 때까지 내가 얼마나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얼마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서 잘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또 한번 생각이 났을 때 얘기를 해야죠. 또 생각이 났을 때 얘기를 안 하면 또 따로 게시글을 만들려고 하는데 또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생각이 났을 때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가진 모든 걸 퍼드리면서 이제 많이 배워가시고 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공지사항을 토대로 이제 카페 부분 개편, 일부 개편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공지사항 확인 안 해보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요. 뭐 항상 제가 강요는 안 드리고 항상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움직일 것을 항상 그 정도는 항상 약속을 드릴 수가 있고, 왜냐면 원래 제가 그러니까 뭐 그거 약속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선한 영향력 항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무료 컨텐츠도 지속적으로 계속 업로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일정 품질 이상의 그런 컨텐츠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체계화되고 좀 더 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분류를 해두는 게 더 시스템 상으로도 좋고 저에게도 좋고 카페의 장기적 운영에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세한 사항 공지사항 읽어보시면은 저의 이야기가 다 나오고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 네, 요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